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8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43분 되겠습니다. 예,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오늘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인방을 얘기하죠. 공매도 팩트 체크. 그래서 좀 팩트를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논란 팩트 체크해보니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몇 가지를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이 미국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해까지 2020년도까지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어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년 말 2020년 말 법을 바꿨습니다. 법 그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최대 30년 이상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최대 30년 이상 징역형은 뭐 그렇다 쳐도 이 최소가 이게 1년 이상이 뭡니까? 1년 이상이. 제가 그동안 누누이 외쳐왔듯이 5년 이상은 때려버려야 되는데 예.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 홍콩은 2년 이하 징역, 독일과 일본은 벌금 과태료만 부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다 강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뭐 이 공매도 얘기할 때마다 그 주장해왔던 거 대차 주식 상환 만기 증거금이 없어서 무한정 공매도가 가능하다던데 이렇게 또 마침 또 속 시원하게 질문을 대신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식 대차 거래소 상환 만기는 사인 간의 합의로 정해진다. 이러한 뭐 사인 간의 합의다. 그걸로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이건가요?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에 적용되는 국제 대차거래 표준 약관에 상환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대차거래 시 대여자에 빌리고자 하는 주식 가치 이상의 담보, 증거금이죠. 담보를 제공하는 건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다. 그리고 거래일 플러스 2일 결제잖아요. 이게 무차익 공매도를 조장하는 건 아니냐도 물어봤어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거의 모든 국가가 주식 거래대금 결제를 거래일로부터 이틀 뒤에 한다. 외국인의 원활한 결제를 돕기 위해 최소 하루 이상 시차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거 뭐 외국인을 돕기 위해. 말은 참 좋네요. 외국인을 돕기 위해. 예. 얼마든지 여기서 니네 마음대로 주무르다 돈 빼가라 이거죠. 예. 한국만 무차익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공매도 주문 시 결제 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다. 없다. 예, 없으니까 우리도 없어야 된다. 뭐 그런 논리인가요? 주식 대차 거래는 4인 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매일 560만 건에 달하는 모든 매도 주문에 결제 가능 수량을 확인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560만 건. 모든 매도 주문에 안 되면 50%만이라도 하라 이겁니다. 미국도 실시간 공매도 포지션 보고 체계 구축을 검토하다 포기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공매도를 금지해도 국내 증시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 없지 않냐? 공매도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시장에서 모두 허용되는 제도다. 지금 현재 뭐 말로는 그렇습니다. 공매도 금지한 국가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그 가입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MSCI와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은 공매도 허용 여부를 국가별 시장 등급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이들 지수를 따라 한국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 자금 규모만 280조 원 이상이다. 이런 논리죠. 우리가 만약에 공매도 그 제도를 폐지하고 없애버리면 외국 자본이 지금 외국인 자금 규모만 280조 원인데 이게 다 빠져나가서 코스피 코스닥 개폭락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느 정도 뭐랄까 일리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참 문제는 공매도 세력이 악용을 한다는 거죠. 공매도 자체가 저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악용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면 개인이 매수세가 달라붙어 갖고 기껏 올려놓으면은 기회는 이때다 싶은지 개인이 만약에 매수 물량을 10만 줄 냈다 그러면 그 10배 뭐 100만 주 이렇게 확 그냥 매도 물량은 폭탄을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추락하게 만들고 다시 또 개미가 올려놓으면은 다시 또 공매도 물량 폭탄 투하해서 또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주가를 박스권 안에다 가둬버리는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일단 공매도 팩트 체크는
간략하게 스피디하게 좀 해봤는데 뭐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이거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네요. 뭐 그냥 너희는 짖어라, 우리는 간다. 아 특히 마지막 부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공매도를 금지해도 국내 주식 증시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외국인 자금 규모만 280조 원 이상이다. 이게 참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뭐 다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뭔가 좀 호재가 하나 나왔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키로나주 드디어 승인이 났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다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세계에서 세 번째 허가를 받았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다. 치료 처방 대상은 단 제한을 한다. 고위험군 만 60세 이상, 65세 이상 고위험군 경증 및 중등증 환자로 제한했다. 근데 뭐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제가 발표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지난주에 60세 이하더라도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60세가 안 되더라도 본인이 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의료진이 좀 재량껏 판단을 해서 투여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투여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미 다 예상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세계적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레키로나주까지 해서 총 3개가 된 거죠. 미국의 리제네론, 그다음 일라이릴리,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가 허가 당국 승인을 받는 거 왜 이래? 받은 것은 레키로나주가 처음이죠. 국내에서 받은 건 처음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규제 당국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다. 앞서 릴리와 리제네론은 항체 치료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죠.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다.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주 아주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고위험군 경증 환자에 대해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 이거를 가진 경증 환자라고 설명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등증 환자에 대해 폐렴의 임상적 증상이 있거나 폐렴을 영상학적으로 관찰된 환자가 포함된다며 중증 폐렴 환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중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경증과 중등증 기준은 그럼 기준이 뭐냐? 폐렴 증상이 있냐 없냐 이걸로 나뉘고 폐렴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중등증과 중증으로 또 구분이 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여 대상은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가 94%를 초과하고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투약 이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된 경우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래야 뭐 투여를 한다 그러는데 근데 참 이게 참 여기도 보시면은 뭔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물론 우리가 뭐 다 예상을 했던 거지만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답답하네요. 여기 보면 그 힘 못 쓰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첫 허가에도 주가는 무덤덤. 무덤덤. 그냥 무덤덤하네요. 그래서 이건 지난주 금요일날 허가가 났는데 이런 된장 오늘 그 2월 8일 월요일이잖아요. 지금 시각 3시 58분인데 주가 꼬라지 보십시오. 주가 꼬라지. 오늘 또 1.61%가 하락해서 33만 6천으로 종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짜증밖에 안 나네요. 짜증밖에 안 나. 다른 거 그 3인방 다른 것도 볼까요? 뭐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어요? 얘네들은 한 몸뚱아리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같이 간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참 꼬라지 좋습니다. 1.68% 하락 14만 6천원. 그냥 그래도 그나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옆으로 기고 있네요. 흘러내리지는 않네요. 마지막 또 셀트리온 제약 볼까요? 이거는 뭐 1.72% 하락 17만 7,400원.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그래서 셀트리온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을 보면은 일단 매매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 동향 좀 보겠습니다.
정말 아, 일단 거래량이 76만 8,146주. 예. 개인이 오늘은 좀 샀습니다. 샀고 외국인이 좀 팔았고 기관이 찔끔 좀 샀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2월 5일 날 199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때도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면서 하고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 예. 다른 그 형제들 수급을 또 볼까요? 보나마나 그 전에 증권사 창고를 좀 보겠습니다. 증권사 창고 보면은 오늘 CS증권 외국계 회사에서 3,274주. 예. 야, 신한투자가 오늘 10만 주를 또 내 던져버렸네요. 신한투자 지금 뭐 계속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 공매도 창고로 가장 의심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계속 집어 던지고 있네요. 예. 오늘은 삼성증권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이베스트, 삼성, 이베스트, 신한 가장 의심이 많은데 의심이 되는 그 창구죠. 이베스트도 또 오늘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던졌네요. 예, 계속 던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보나마나 뻔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량도 금요일날 240만 주였는데 오늘 86만 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거래량 개인이 오늘 조금 샀고 외국인이 또 던지고 기관이 던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지금 보면은 공매도가 요즘 뜨겁잖아요. 하디시고 뜨거운데 뭐 여기도 보면은 신한투자에서 또 던졌네요. 삼성증권 또 던지고 신한투자 던지고 뭐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처럼 여기도 지금 며칠째 계속 던지고 있고 신한투자도 지금 오늘은 뭐야 오늘은 던지긴 던졌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밖에 안 던졌네요.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보는데 뭐 거의 뭐 같은 패턴을 보일 거라고 보이네요. 셀트리온 1.72% 하락인데요. 오늘 보면은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 이것도 거래량 이거는 뭐 더 거의 그냥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33만 주. 개인이 그래도 오늘 조금 들어왔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 팔고 예. 같은 패턴이에요. 거의 같은 패턴. 신한투자 또 던지고 그렇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또 던졌네요. 오늘도 던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우연히 본 기사인데 뭐 제가 미처 그 기사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미국 언론에서 레키 로나주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언론에서 극찬을 하고 있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주가는 왜 못 가냐 이거죠. 왜 힘을 못 쓰냐 이거죠.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굳이 주가가 이렇게 못 가는 이유를 굳이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제 사견이지만요 공매도 세력은 차치하고 그거야 뭐 원래부터 있던 거니까 차치하고 서라도 일단은 그 승인난 그 재료가 조건부 사용 승인 그게 지난 그 금요일 날 났던 게 재료 자체로만 보면은 분명히 호재이긴 호재인데 호재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찍이 너무 예상이 다 됐던 뻔한 호재가 아니었나. 모두가 다 예상했던 바 그대로 실현이 됐다. 그래서 재료 소멸에 의한 단기적으로 보면 재료 소멸에 의한 그 주가 하락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거나 우리가 놓을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아직 진짜 호재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셀트리온도 그렇고 나머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즉 셀트리온 3인방 모두 정말 호재는 유럽 시장을 뚫고 미국 시장을 뚫고 그게 가장 큰 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실적과 연관이 되고 그때는 아마 공매도가 아니라 공매도 하회비가 와도 그 주가 상승은 막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그때까지 예. 제가 보기엔 뭐 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만간에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예. 그래서 레키로나주 계약 소식이 분명히 조만간 들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또 초대형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예.
이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2020년 작년이죠. 10월 23일 날 98,547원을 찍고 2020년 작년 12월 28일 날 최고가 26만 8,871원을 찍고 그죠? 23만 629원의 종가가 됐네요, 이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급등, 초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은 이런 주가 흐름을 분명히 반드시 조만간에 또 한번 보여주려고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대 그 누가 흔들어도 절대 흔들 필요 없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